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시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하고도 때로는 아릿한 마음속 이야기 이 정혜원의 목소리에 담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의 삶 또한 계절의 변화처럼 수많은 바람을 맞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잔잔한 미풍도 불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죠. 그중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또 가장 무거운 바람은 아마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년과 특히나 치매와 같은 질병 앞에서 마주하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 손으로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지극히 당연하고 아름다운 다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그 마음을 꺾어야 할 만큼 잔인하고 버거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작게 피어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우리를 휘몰아치곤 합니다. 오늘 이 밤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을 어떤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그 속에 어렵게 피어나는 작은 안도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그 안도감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닌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연의 제목은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영희님이 직접 붙여주신 제목입니다. 요양원에서 다시 웃기 시작한 우리 엄마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듯합니다. 사연 속 영희님의 목소리를 빌려 그 아프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정혜원 DJ님 안녕하세요. 밤늦게 늘 제 곁을 지켜주시는 황홀라디오에 처음으로 용기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고 있네요. 저는 올해 55살, 이제 곧 90을 바라보시는 89 되신 엄마를 모시고 있는 딸입니다. 하지만 모시고 있다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요즘 제 마음은 늘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죄책감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엄마는 평생 당신이 주인이셨던 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죠. 젊을 때는 맨몸으로 시장 바닥에 뛰어들어 옷 장사를 시작하셨고 저희 3남매를 그 모진 손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면서도 당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칠순이 훌쩍 넘어서도 새벽 시장에 나가셔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드신다며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의 입버릇처럼, 아니 평생의 좌우명처럼 들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바엔 내가 한 발 더 뛰고 말지. 그 말씀 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3남매에게도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밥벌이는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너희가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걱정하지 않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엄마의 표현 방식이었죠. 그런 엄마셨기에 저희는 늘 엄마를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할 때 서툴러지시고 늘 단정하고 깨끗하던 옷에 음식 얼룩이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몇 번이나 알려드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면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가끔 저를, 당신의 딸인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저를 올려다 보시던 엄마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저는 고민 끝에 엄마를 제가 사는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 엄마, 내 손으로 끝까지 모셔야지. 그게 딸로서 당연한 도리다.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다짐이자 평생 지켜온 효에 대한 제 신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다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고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집을 나서려 하셨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엄마를 막기 위해 저는 매일같이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며 길을 나서려는 엄마를 그때마다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엄마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한겨울 눈 내리는 날에도 그러셨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사라질까 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잠이 들어도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사라져 버리는 요정 같았고 저는 그 요정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의 고집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않고 사셨던 엄마의 강인함이 병 앞에서는 고집이 되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 멀쩡하다. 너희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구나.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내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의 딸이 당신을 돌보려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다가도 넘어져 엉덩이 뼈에 금이 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붙잡고 씨름을 하셨습니다. 문고리에 매달려 당신의 옛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눈물 흘리시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5입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제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어린아이를 돌보듯 밤샘 간호를 하다 보니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갔습니다. 제 허리는 굽고 손목은 늘 시큰거렸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는 또다시 엄마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머리는 늘 지끈거렸고 제 표정은 늘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신 거냐며 조심스럽게 묻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살얼음판이었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엄마 때문에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러다간 엄마뿐 아니라 저도 저희 가족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간병이 어느새 우리 가족 모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생들과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불효다. 자식이 벌이는 행위다. 평생 그 말을 신조처럼 믿고 살았던 저에게 이 결정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죄책감은 시커먼 먹구름처럼 저를 뒤덮었습니다. 엄마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엄마는 제 얼굴에 들고 있던 물컵에 물을 뿌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버리려 해.
엄마의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간병의 시간들이 엄마의 그 한마디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저를 무능하고 파렴치한 딸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울고불고 스스로를 나쁜 년이라 욕했습니다.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저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요양원으로 가던 날 엄마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보셨습니다. 아니, 저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제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바깥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셨죠. 저를 외면하는 엄마의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 문턱을 넘으면서도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요양원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엄마의 고통은 저의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엄마가 식사를 거부하고 방에만 계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집에 갈 거다. 지금 와서 나 데리고 가라. 엄마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이는구나라는 생각에 밤새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엄마를 찾아가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시장통 이야기, 저희 삼남매 어릴 적 이야기, 아빠와의 연애 이야기, 엄마의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조각들을 찾아내어 들려드렸습니다. 엄마, 여기는 엄마를 위한 곳이야. 엄마가 더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내가 힘들게 결정한 거야.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지만 엄마에게는 차마 이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엄마를 모신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서는데 엄마 방 앞에서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환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설마 우리 엄마일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여다본 풍경은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알록달록한 종이꽃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엄마는 그중 가장 예쁜 꽃 한 송이를 들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영희 왔냐?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부르시는 엄마의 얼굴은 제가 그동안 집에서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해맑은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한 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건 미안함과 죄책감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아, 엄마가 여기서 다시 웃음을 찾으셨구나. 그 순간 제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아주 조금은 깨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지 이제 6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영희 엄마로 불리며 요양원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노래를 부르고 운동도 하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종이접기도 하고 손뼉치기 놀이도 즐기십니다.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십니다. 매주 요양원에 찾아갈 때마다 저는 엄마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놀라곤 합니다. 저는 매주 찾아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는 더 이상 나를 버렸다고 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기가 내 친구들도 많고 밥도 해주고 얼마나 편한데 집에서 너 고생만 시킬 뻔했다 하시며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하십니다. 저를 향한 원망 대신 따뜻한 마음이 엄마의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엄마의 환한 웃음을 보면 감사하고 안도하지만 동시에 내가 왜 진작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저릿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지쳐 쓰러져가는 저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나쁜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DJ님, 엄마가 요양원에서 다시 평화를 찾은 것을 보니 저는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제 주변의 어떤 분들은 그건 불효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고 위로해 주시지만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그 말을 건넬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제가 이 지독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요양원에서 다시 웃기 시작한 우리 엄마라는 제목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영희님, 그리고 영희님과 같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이 밤의 모든 분께 이 정혜원의 목소리로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영희님의 사연을 들으며 제 가슴도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밤 수많은 가정에서 영희님과 같은 고민과 씨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음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괜찮은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돌보겠어라는 책임감과 자식된 도리라는 무거운 잣대가 우리를 짓눌러 왔을 겁니다. 영희님의 사연처럼 부모님의 강한 고집과 평생 지켜온 독립심은 자식의 사랑을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짐으로 느끼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부모님의 말씀 속에 담긴 자존심은 자식의 간병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인 우리는 부모님을 끝까지 내 손으로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상에 갇혀 있죠.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희님이 느끼신 죄책감은 결코 영희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버렸다는 아픔과 이것이 최선이었다는 현실적 판단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영희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 죄책감의 뿌리는 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사회적 통념,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고통을 드렸다는 자책감,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영희님. 엄마는 요양원에서 다시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계시던 엄마가 이제는 영의 엄마로 불리며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종이접기를 하며 환하게 웃고 노래를 부르고 운동도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원하셨던 평화로운 일상을 이제는 그곳에서 찾으신 겁니다. 그것도 영희님의 힘겨운 결단 덕분에 말입니다. 어쩌면 엄마는 당신의 고집 때문에 힘들었을 영희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치매라는 병은 때때로 사랑하는 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고집을 부리게 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따뜻한 마음과 자식을 향한 사랑까지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엄마는 이제 당신이 편안해지면서 더 이상 딸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본능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완벽한 효도를 꿈꿉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책임지고 불편함 없이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완벽이라는 단어는 종종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웁니다. 때로는 충분히 좋은 효도로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으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고통받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영희님의 사연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불효다라는 오랜 사회적 통념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이 제공하는 요양원의 케어는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 속에서 엄마는 다시 활기찬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엄마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집에서 모든 가족이 고통받으며 불안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엄마가 평화로운 환경에서 웃음을 되찾고 영희님 가족 또한 각자의 삶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의 완성일지도 모릅니다. 영희님, 당신이 느꼈던 작은 안도감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신이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생존 본능이자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도감은 당신이 엄마를 버렸기 때문에 느낀 감정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 모두가 지옥 같던 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엄마의 웃음이 영희님의 마음속 죄책감을 조금씩 덜어내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느꼈던 미안함과 후회는 당신이 얼마나 엄마를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따뜻하게 다독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엄마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영희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 될 테니까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도 엄마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엄마의 미소와 당신의 노력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희님, 그리고 이 밤 같은 고민 속에서 외롭게 싸우고 계실 모든 분께 이 정혜원의 목소리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결정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삶의 한 단면입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오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이었습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가닿기를 바라면서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들의 고민이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모두 서로의 어깨를 기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